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 속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겪었던 일이고 들었던 말인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상황. 바로 이러한 심리적 지배 기술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1944년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한 용어로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 아내가 어둡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라며 아내의 현실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그녀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기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종국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심리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마치 노련한 포커 사기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놓고 겨루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기억이라는 패를 교묘하게 속이고 흔들어서 당신 스스로 게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관계 안에서의 우위와 통제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들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왜 좋게 넘어가지 못하니? 라며 문제의 본질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사기꾼과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이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묘한 심리 게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2가지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 모두 시도해 보시고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전략은 결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전략은 나의 현실을 단호하게 주장하기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사실 논쟁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의 세세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입었던 옷 색깔은 뭐였지? 정확히 몇 시 몇 분이었어? 와 같은 질문들로 당신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죠. 이럴 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의 경험과 인식을 하나의 사실로서 간결하고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잘못 들었겠지.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분명히 그 말을 들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경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봤는데 그런 행동은 안 했어 라고 한다면 아니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마침표를 찍듯이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아마 끈질기게 당신을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라며 감정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며 당신을 비난하며 대화를 중단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같은 입장을 반복하세요. 나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아요. 내가 겪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략의 숨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내 기억과 인식을 왜곡할 수 없다. 이것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명확한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과정이 물론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호함이야말로 가스라이터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상대방에게 거울 비춰주기입니다. 이 전략은 논쟁의 초점을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터의 목표는 당신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여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 패턴 자체를 조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당신 탓을 하기 시작할 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당신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군요. 이 말에는 비난이나 공격성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한 수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다는 듯한 침착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반문하면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것처럼요.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대신 자꾸 말을 돌리거나 내 기억력을 문제 삼는 방식 말이에요. 혹은 더 직접적으로 당신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아주 능숙하군요. 이 전략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더 크게 화를 내거나 교묘하게 위기를 모면하려 애쓰겠지만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와 같은 말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거나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공을 되받아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과 같죠. 기억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신 남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도 책임도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오직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는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현실을 단호하게 주장하기. 둘째, 상대방에게 거울 비춰주기. 이 전략들은 당신이 상대방의 교묘한 게임에 말려들지 않고 당신의 존엄성과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내면 세계를 함부로 침범하거나 왜곡할 권리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 속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겪었던 일이고
들었던 말인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상황. 바로 이러한 심리적 지배 기술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1944년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한 용어로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 아내가 어둡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라며 아내의 현실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그녀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기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종국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심리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마치 노련한 포커 사기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놓고 겨루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기억이라는 패를 교묘하게 속이고 흔들어서 당신 스스로 게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관계 안에서의 우위와 통제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들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왜 좋게 넘어가지 못하니? 라며 문제의 본질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사기꾼과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이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묘한 심리 게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2가지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 모두 시도해 보시고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전략은 결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전략은 나의 현실을 단호하게 주장하기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사실 논쟁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의 세세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입었던 옷 색깔은 뭐였지? 정확히 몇 시 몇 분이었어? 와 같은 질문들로 당신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죠. 이럴 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의 경험과 인식을 하나의 사실로서 간결하고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잘못 들었겠지.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분명히 그 말을 들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경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봤는데 그런 행동은 안 했어 라고 한다면 아니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마침표를 찍듯이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아마 끈질기게 당신을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라며 감정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며 당신을 비난하며 대화를 중단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같은 입장을 반복하세요. 나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아요. 내가 겪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략의 숨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내 기억과 인식을 왜곡할 수 없다. 이것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명확한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과정이 물론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호함이야말로 가스라이터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상대방에게 거울 비춰주기입니다. 이 전략은 논쟁의 초점을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터의 목표는 당신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여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 패턴 자체를 조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당신 탓을 하기 시작할 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군요. 이 말에는 비난이나 공격성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한 수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다는 듯한 침착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반문하면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것처럼요.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대신 자꾸 말을 돌리거나 내 기억력을 문제 삼는 방식 말이에요. 혹은 더 직접적으로 당신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아주 능숙하군요. 이 전략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더 크게 화를 내거나 교묘하게 위기를 모면하려 애쓰겠지만 당신이 그들의 개임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와 같은 말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거나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공을 되받아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과 같죠. 기억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신 남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도 책임도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오직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는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현실을 단호하게 주장하기. 둘째, 상대방에게 거울 비춰주기. 이 전략들은 당신이 상대방의 교묘한 개임에 말려들지 않고 당신의 존엄성과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내면 세계를 함부로 침범하거나 왜곡할 권리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 속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겪었던 일이고 들었던 말인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상황. 바로 이러한 심리적 지배 기술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1944년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한 용어로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 아내가 어둡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라며 아내의 현실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그녀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기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종국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심리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마치 노련한 포커 사기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놓고 겨루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기억이라는 패를 교묘하게 속이고 흔들어서 당신 스스로 게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관계 안에서의 우위와 통제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들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왜 좋게 넘어가지 못하니? 라며 문제의 본질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사기꾼과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이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묘한 심리 게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2가지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 모두 시도해 보시고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전략은 결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전략은 나의 현실을 단호하게 주장하기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사실 논쟁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의 세세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입었던 옷 색깔은 뭐였지? 정확히 몇 시 몇 분이었어? 와 같은 질문들로 당신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죠. 이럴 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의 경험과 인식을 하나의 사실로서 간결하고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잘못 들었겠지.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분명히 그 말을 들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경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봤는데 그런 행동은 안 했어 라고 한다면 아니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마침표를 찍듯이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아마 끈질기게 당신을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라며 감정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며 당신을 비난하며 대화를 중단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같은 입장을 반복하세요. 나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아요. 내가 겪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략의 숨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내 기억과 인식을 왜곡할 수 없다. 이것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명확한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과정이 물론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호함이야말로 가스라이터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상대방에게 거울 비춰주기입니다. 이 전략은 논쟁의 초점을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터의 목표는 당신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여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 패턴 자체를 조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당신 탓을 하기 시작할 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당신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군요. 이 말에는 비난이나 공격성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한 수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다는 듯한 침착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반문하면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것처럼요.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대신 자꾸 말을 돌리거나 내 기억력을 문제 삼는 방식 말이에요. 혹은 더 직접적으로 당신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아주 능숙하군요. 이 전략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더 크게 화를 내거나 교묘하게 위기를 모면하려 애쓰겠지만 당신이 그들의 개임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와 같은 말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거나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공을 되받아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과 같죠. 기억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신 남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도 책임도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오직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는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현실을 단호하게 주장하기. 둘째, 상대방에게 거울 비춰주기. 이 전략들은 당신이 상대방의 교묘한 개임에 말려들지 않고 당신의 존엄성과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내면 세계를 함부로 침범하거나 왜곡할 권리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 속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겪었던 일이고 들었던 말인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상황. 바로 이러한 심리적 지배 기술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1944년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한 용어로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 아내가 어둡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라며 아내의 현실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그녀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기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종국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심리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마치 노련한 포커 사기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놓고 겨루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기억이라는 패를 교묘하게 속이고 흔들어서 당신 스스로 게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관계 안에서의 우위와 통제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들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왜 좋게 넘어가지 못하니? 라며 문제의 본질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사기꾼과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이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묘한 심리 게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2가지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 모두 시도해 보시고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전략은 결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전략은 나의 현실을 단호하게 주장하기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사실 논쟁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의 세세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입었던 옷 색깔은 뭐였지? 정확히 몇 시 몇 분이었어? 와 같은 질문들로 당신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죠. 이럴 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의 경험과 인식을 하나의 사실로서 간결하고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잘못 들었겠지.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분명히 그 말을 들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경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봤는데 그런 행동은 안 했어 라고 한다면 아니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마침표를 찍듯이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아마 끈질기게 당신을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라며 감정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며 당신을 비난하며 대화를 중단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같은 입장을 반복하세요. 나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아요. 내가 겪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략의 숨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내 기억과 인식을 왜곡할 수 없다. 이것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명확한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과정이 물론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호함이야말로 가스라이터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상대방에게 거울 비춰주기입니다. 이 전략은 논쟁의 초점을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터의 목표는 당신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여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 패턴 자체를 조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당신 탓을 하기 시작할 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당신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군요. 이 말에는 비난이나 공격성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한 수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다는 듯한 침착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반문하면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것처럼요.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대신 자꾸 말을 돌리거나 내 기억력을 문제 삼는 방식 말이에요. 혹은 더 직접적으로 당신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아주 능숙하군요. 이 전략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더 크게 화를 내거나 교묘하게 위기를 모면하려 애쓰겠지만 당신이 그들의 개임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와 같은 말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거나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공을 되받아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과 같죠. 기억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신 남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도 책임도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오직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는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현실을 단호하게 주장하기. 둘째, 상대방에게 거울 비춰주기. 이 전략들은 당신이 상대방의 교묘한 개임에 말려들지 않고 당신의 존엄성과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내면 세계를 함부로 침범하거나 왜곡할 권리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 속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겪었던 일이고 들었던 말인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상황. 바로 이러한 심리적 지배 기술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1944년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한 용어로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 아내가 어둡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라며 아내의 현실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그녀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기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종국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심리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마치 노련한 포커 사기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놓고 겨루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기억이라는 패를 교묘하게 속이고 흔들어서 당신 스스로 게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관계 안에서의 우위와 통제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들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왜 좋게 넘어가지 못하니? 라며 문제의 본질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사기꾼과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이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묘한 심리 게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2가지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 모두 시도해 보시고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전략은 결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전략은 나의 현실을 단호하게 주장하기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사실 논쟁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의 세세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입었던 옷 색깔은 뭐였지? 정확히 몇 시 몇 분이었어? 와 같은 질문들로 당신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죠. 이럴 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의 경험과 인식을 하나의 사실로서 간결하고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잘못 들었겠지.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분명히 그 말을 들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경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봤는데 그런 행동은 안 했어 라고 한다면 아니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마침표를 찍듯이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아마 끈질기게 당신을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라며 감정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며 당신을 비난하며 대화를 중단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같은 입장을 반복하세요. 나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아요. 내가 겪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략의 숨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내 기억과 인식을 왜곡할 수 없다. 이것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명확한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과정이 물론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호함이야말로 가스라이터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2번째 전략은 상대방에게 거울 비춰주기입니다.
이 전략은 논쟁의 초점을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터의 목표는 당신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여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 패턴 자체를 조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당신 탓을 하기 시작할 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당신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군요. 이 말에는 비난이나 공격성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한 수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다는 듯한 침착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반문하면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것처럼요.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대신 자꾸 말을 돌리거나 내 기억력을 문제 삼는 방식 말이에요. 혹은 더 직접적으로 당신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아주 능숙하군요. 이 전략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더 크게 화를 내거나 교묘하게 위기를 모면하려 애쓰겠지만 당신이 그들의 개임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와 같은 말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거나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공을 되받아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과 같죠. 기억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신 남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도 책임도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오직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는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현실을 단호하게 주장하기. 둘째, 상대방에게 거울 비춰주기. 이 전략들은 당신이 상대방의 교묘한 개임에 말려들지 않고 당신의 존엄성과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내면 세계를 함부로 침범하거나 왜곡할 권리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 속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겪었던 일이고 들었던 말인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상황. 바로 이러한 심리적 지배 기술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1944년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한 용어로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 아내가 어둡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라며 아내의 현실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그녀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기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종국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심리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마치 노련한 포커 사기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놓고 겨루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기억이라는 패를 교묘하게 속이고 흔들어서 당신 스스로 게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관계 안에서의 우위와 통제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들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왜 좋게 넘어가지 못하니? 라며 문제의 본질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사기꾼과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이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묘한 심리 게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2가지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 모두 시도해 보시고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전략은 결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전략은 나의 현실을 단호하게 주장하기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사실 논쟁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의 세세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입었던 옷 색깔은 뭐였지? 정확히 몇 시 몇 분이었어? 와 같은 질문들로 당신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죠. 이럴 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의 경험과 인식을 하나의 사실로서 간결하고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잘못 들었겠지.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분명히 그 말을 들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경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봤는데 그런 행동은 안 했어 라고 한다면 아니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마침표를 찍듯이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아마 끈질기게 당신을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라며 감정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며 당신을 비난하며 대화를 중단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같은 입장을 반복하세요. 나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아요. 내가 겪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략의 숨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내 기억과 인식을 왜곡할 수 없다. 이것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명확한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과정이 물론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호함이야말로 가스라이터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2번째 전략은 상대방에게 거울 비춰주기입니다. 이 전략은 논쟁의 초점을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터의 목표는 당신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여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 패턴 자체를 조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당신 탓을 하기 시작할 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당신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군요. 이 말에는 비난이나 공격성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한 수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다는 듯한 침착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반문하면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것처럼요.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대신 자꾸 말을 돌리거나 내 기억력을 문제 삼는 방식 말이에요. 혹은 더 직접적으로 당신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아주 능숙하군요. 이 전략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더 크게 화를 내거나 교묘하게 위기를 모면하려 애쓰겠지만 당신이 그들의 개임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와 같은 말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거나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공을 되받아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과 같죠. 기억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신 남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도 책임도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오직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는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현실을 단호하게 주장하기. 둘째, 상대방에게 거울 비춰주기. 이 전략들은 당신이 상대방의 교묘한 개임에 말려들지 않고 당신의 존엄성과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내면 세계를 함부로 침범하거나 왜곡할 권리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 속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겪었던 일이고 들었던 말인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상황. 바로 이러한 심리적 지배 기술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1944년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한 용어로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 아내가 어둡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라며 아내의 현실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그녀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기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종국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심리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마치 노련한 포커 사기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놓고 결혼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기억이라는 패를 교묘하게 속이고 흔들어서 당신 스스로 게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